네, 주주지나 오늘은요, 이 주주가 사실 주인인데 이 주인은 안중에도 없는 소유분산 기업들 이대로 괜찮나? 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에는 우리가 소위 주인 없는 기업들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꽤 상장해 있죠. 뭐 예를 들어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가 되거나 아니면 주인이 정부이긴 한데 주식시장에 또 상장해 있어서 소액주주가 있는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네, 증시에서는 KT 포스코, KTNG 혹은 우리금융, K금융 같은 그 금융 지주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소유 분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명확한 최대 주주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전, 가스공사, 강원랜드, 기업은행 이런 회사들은 증시에 상장도 되어 있지만 최대 주주는 정부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원래는 주주들의 결정이 회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어서 정부의 입맛대로 결정이 된다든지 혹은 정치권의 입김이 너무 세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인 없는 기업 대표주자로 KT를 출입하는 이승우 기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T과학부에서 테크 분야 맡고 있는 이승우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KT에서 대표 선임 문제를 두고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KT에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이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좀 정리를 드리면은 KT는 2020년부터 대표를 맡았던 구현모 대표의 임기가 지난달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대표이사를 뽑지 못하고 임기가 종료가 됐거든요.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구현모 대표는 2020년부터 3년간 KT의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디지코 같은 이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를 하기도 하고. 디지코가 뭐예요? 원래 KT가 통신 회사인데 네. 그걸 통신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바꾸겠다. 네. 이제 이런 걸 좀 앞세워서 네. 그게 어느 정도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네. 드라마도 만들면서 콘텐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실적이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주가도 되게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예, 취임 당시하고 비교해보면 한 2배 가까이 오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구현모 대표가 작년에 연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KT 정관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현 대표가 연임을 선언을 할 경우에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현모 대표가 처음에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었어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적합한지를 심사를 받았더니 예, 이사회에서 괜찮다. 네, 평가를 했더니 네. 우선 괜찮다. 그리고 이 사람이 괜찮으면 다른 네. 후보를 찾지 않고 예. 그대로 연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였거든요.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적합하게 그렇게 예, 했다.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그 국민연금에서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셀프 연임이라고 한번 비판을 한 적이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무슨 권리로 셀프 연임이라고 비판합니까? 국민연금이 현재 KT 1대 주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회사인데 예. 국민연금은 뭐 각종 회사들 지분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어리버리하다가 1대 주주가 됐구나.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구현모 대표가 그러면은 경선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그때도 한 번 또 구현모 대표가 또 됐었어요.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도 했는데 또 구현모 대표가 예. 같이 내정이 됐었고. 네. 그러고 이제 해가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여당하고 대통령실에서도 문제를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그분이 싫었던 거네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공개 공모를 다시 또 시작을 했어요. 네. 신청을 받아갖고 이 과정에서 구현모 대표는 이제 연임 안 하겠다라고 본인이 이제 사퇴를 했고 그 이후에 최종 4명 후보가 남았었는데 다 이제 KT 전현직 임원들이었거든요. 4명 중에서 결국 최종 대표 후보로 선정이 됐던 게 윤경림 사장이라는 현재 네. KT의 2인자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분이 이제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또 정치권에서는 구현모의 아바타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었고 네.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도 하고 이러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도 있고 해서 결국 주주총회를 며칠 앞두고 다시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하게 됩니다. 그냥 직접 정부에서 지명을 하지 그러면 뭐라 이런 귀찮은 절차들을 다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원래 주주총회 때 다음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아무도 후보가 남지 않게 되면서 KT에서는 현재
경영기획 부문장을 대표 직무대행으로 삼고 처음부터 사회이사 뽑는 것부터 대표 선정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한 5개월 정도 대표 뽑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KT는 이번뿐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번 회장을 뽑을 때마다 이렇게 잡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KT란 회사 물론 우리가 다 알긴 하지만 얼마나 좋은 회사길래 이렇게까지 잡음이 큽니까? KT가 작년 기준으로 재계 12위 정도 하는 기업이고요. 계열사만 해도 한 50개 정도 되고 네. 직원도 한 5만 8천 명 정도 되는 큰 기업입니다. 재벌 대기업 못지않게 굉장히 큰 회사네요. 통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예. BC카드, K뱅크 같은 금융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영우 같은 걸 만드는 콘텐츠 기업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KT 대표이사가 되면은 이런 큰 기업의 수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역대 CEO들 끝이 다 좋지가 않았는데요. KT가 민영화된 게 2002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21년 정도 됐는데 매번 대표가 바뀔 때마다 잡음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네. 예전에 그 남중수 사장 같은 경우는 연임에 성공은 했지만 1년 만에 검찰 수사 받으면서 자진 사퇴를 했었고 많이 아시는 그 이석채 회장 같은 경우도 연임은 하셨지만 역시 1년이 안 돼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네. 스스로 물러났고요. 직전 대표였던 황창규 회장 같은 경우도 이분이 유일하게 연임 임기를 끝까지 채웠는데요. 두 번째 임기 동안에 계속 검찰 수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현모 대표는 연임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연임에 실패를 연임하셨으면 검찰 수사 받으셨겠네요. 그러기 전에 알아서 나가라라는 시그널을 역대 대표들한테 계속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영화 20년이 사실 지났는데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인데요. 최대 주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통신이라는 업종 자체가 아무래도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 그 정책과도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입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 CEO 채용 과정을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선임을 하든 뭐 누가 선임을 하든 간에 빨리 CEO가 선임이 돼야 되는데 방금 이승우 기자 말씀대로 재계 12위 기업이 거의 지금 올 초부터 이제 신규 선임이 되면 올해 말까지 거의 공석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이어지는 건데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말이 되냐, 이런 큰 회사에 CEO가 없는 게. 그래서 신규 경영진이 이제 결국엔 꾸려지긴 하겠지만 기존 경영진이 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그냥 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낮추는 하나의 호재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규 경영진이 누군가 들어서면 기존 경영진을 적폐화시키려 하겠죠. 기존 경영진이 못했다고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기존 경영진의 허물을 자꾸 또 들춰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주 이익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주가도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경영진이 들어서면 첫 해는 무조건 실적 안 좋다. 왜냐하면 그 자기 실적이 아니니까. 자기 실적은 예를 들면 올해 뭐 8월이든 9월이든 선임이 되면 자기 실적은 내년부터니까 올해는 다 실적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부실도 다 털고 가고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야 이거 올해는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KT 주가. 시장에서는 KT의 상황을 악재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구현모 대표 취임 당시 그때 코로나 초기여서 사실 장이 다 안 좋을 때긴 했지만 그때 주가가 한 18,000원, 19,000원 이 정도였는데 작년 8월에 이게 3만 원 후반대까지 가면서 KT 시가총액이 한 10여 년 만에 10조 원을 돌파하는 상황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계속 그 KT 주가는 오를 거다라고 한 5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목표 주가 5만 원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같은 통신사인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하고 비교할 때 사실 주가 흐름이 KT만 좀 많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대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시가총액도 8조 원 안팎에서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고요. 2조가 날라갔네. 그러니까 CEO 불확실성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네. 구 대표 취임 이후 주가 올랐던 이유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플랫폼을 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다른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우리는 B2B 전문 기업이 되겠다라고 이제 좀 이런 걸 내세웠었어요. 네. 그래서 AI나 그 디지털 전환 이런 쪽에 특화를 하면서
그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재로 보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우영우 같은 드라마를 내놓으면서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계속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그 국민연금에서 그 CEO 선임 절차 문제를 삼은 날을 기점으로 한 사흘 만에 주가가 10% 넘게 빠지기도 했었고요. 그 뒤로도 계속 함께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도 지금까지 나온 전망치를 보면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작년보다 더 괜찮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한 반면에 KT만 3사 중 유일하게 작년보다 빠진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새 대표 선임까지 한 가을이나 돼야 이게 뽑힐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이런 게 다 쉽지 않잖아요. 리더십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게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변화의 흐름에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걸 지켜보면서 가장 답답한 건 KT 소액주주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대주주가 지분율이 10%도 사실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경영권을 관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액주주들은 물론 하나하나는 작지만 합치면 훨씬 더 높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10%도 안 되는 최대주주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은 하나 되게 안타깝게 소액주주들은 보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5개월 동안 KT는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높은 뭐 M&A든 의사결정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5개월의 시간을 또 낭비했던 게 있잖아요. 그럼 합치면 거의 1년 가까이를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소액주주들은 아니 그럼 앞으로 5개월은 대체 누가 5개월을 정한 것이냐 5개월이면 그럼 KT의 새 판을 짜는 데는 충분한 것이냐 혹은 너무 긴 건 아니냐 이걸 대체 누가 정한 거냐 5개월 누가 정한 거예요? 5개월이라고 KT에서 그렇게 5개월 정도 걸릴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 과정에서 KT 이사회가 원래 사내이사 최대 3명과 사회이사 최대 8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회이사가 8분이 있었는데 네. 한 분 빼고 다 나가셨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뭐 경영진뿐만 아니라 사회이사들도 다 나갔다. 한 명 빼고 이사회가 지금 한 분은 누가 남은 거예요? 김용헌 사회이사라는 분이 이제 혼자 남으셨고 그 다른 분들은 다 이 과정에서 원래 이제 재선임이 예정됐던 분들도 있었는데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다 그만두셨습니다. 전 정권하고 관련 있는 분들이 또 이사회에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KT 이사회에 입성을 했던 그 예전 그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한 자리 하셨던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셨는데 그 새 대표 선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여당 쪽에서는 이분들을 또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다 그만두시고 하면서 현재 사회이사가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이사를 먼저 선임을 해야 하고 절차가 사회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CEO를 뽑는 그러니까 사회이사를 먼저 선임을 해서 이게 임시주총을 통과하면은 그 새로운 이사진이 다시 지배구조위원회, 그러니까 이사회 안에 있는 지배구조위원회와 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새 대표이사 후보를 올리면은 다시 또 임시주총을 열고 이분을 또 승인을 해야 됩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네. 뭐 CEO.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한 5개월 정도 걸릴 거다라고 KT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 더 답답한 건 이게 구조가 지금 정권이 또 한 번 바뀌면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또 되풀이될 텐데 이번에야말로 새롭게 지배구조를 어떻게 좀 짜보자 라는 거지만 그게 잘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죠. 나는 근데 솔직히 그 과정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요. 그 KT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 분산 기업이어서 정부도 최대주주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부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CEO 다시 선임하세요를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한 번도 CEO를 다시 선임하세요라고 사실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삼아서 현재 있는 CEO가 먼저 연임을 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맞냐라고 이런 부분에 계속 지적을 하면서 문제를 삼았었죠. 저는 근데 그런 소유 분산 기업들이 이제 KT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뭐 KTNG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포스코 출입도 해봤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KT는 12위, 재계순위 12위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6위니까 KT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아주 큰 회사죠. 예. 여기서 지금 최정호 회장이 문재인 정부 때 선임된 회장이고 지금 연임을 통해서 계속 임기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정호 회장이 임기가 내년 3월까지니까 1년 가까이 남아 있어요. 근데 작년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태풍 흰남노가 대한민국에 상륙을 했을 때 포스코의 고로가 포항제철소 고로가 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관리 소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가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치 이때다 하면서 정부 여당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최정호 회장 내려오라고. 근데 이거는 뭐 누구 책임을 떠나서 그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 이거를 너 걸리기만 걸려봐. 내가 너 한번 손봐줄 거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대 그 포스코 회장들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KT 회장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 검찰 수사받고 뭐 전임 회장인 권오준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임기 때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서 내려왔던 불명예스럽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당연히 요건 이제 내 몫이야. 요런 느낌? 내가 지명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최정호 회장은 그런 살벌한 정부 여당의 그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는 당연히 없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냐 이렇게 보면 결국엔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KT 얘기도 그랬지만 포스코도 제철 사업이 뭐 등락이 있습니다. 그 좋았다 나빴다. 근데 여기에는 다른 사업이 하나 더 붙었죠.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을 포스코의 최정호 회장이 물론 이제 최정호 회장 전부터 그 배터리 사업은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가시화되고 그 실적으로 뽑아낸 것들은 이제 최정호 회장 임기 때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주가나 실적이 좋아지는 걸 보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지금 실적도 좋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이 지지를 일부 받았던 것이죠. 뭐 100% 다 받은 건 아니지만 그걸 명분 삼아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KT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끝나버렸으니까 이걸 연휴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아마 뭐 최정호 회장도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면 버티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매번 이렇게 반복돼서 이 소유분산 기업들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 행세를 자꾸 정부 여당이 하려고 그러니까 요런 회사들에 대해서 만약에 CEO의 임기라든지 이런 선임권에 대해서 본인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들이 주인 행사하지 말고 명확하게 요건 요 절차대로 하고 정부에서 정확히 승인을 받아라라는 시스템화 시키면 주주들이 이게 회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경영이. 근데 지금은 너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KT도 그 비슷한 일이 사실 그 황창규 회장 시절에도 네. 이 황창규 회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맞아요. 선임이 됐고 예. 문재인 정부 때 연임을 했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사실 외풍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래서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 외압을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잡한 그 과정들. 네. 근데 그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잘 작동을 했냐 그러면은 사실 또 그거는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 소유분산 기업들의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맞아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텐데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기 그 우리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관여를 아예 안 할 수 없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면 안 될까요?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정부 몫을 정해놓고 사회 예산을 이 사람들로 채워 넣는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균형과 견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의 문제는 그런 것조차 없이 그냥 눈치 봐서 알아서 만약에 눈치 없는 경영진은 검찰 수사를 각오하고 매번 그렇게 반복이 됐으니까. 근데 사실 네. 처음에 말을 했지만 네, 정부가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그 이사회에 참여를 한다는 게 어떻게 그렇죠. 보면 명분이 없네. 개입할 근거가 예. 없죠. 법적으로 전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네. 참 그것도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지만 네. 사실은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경영진의 소위 정부 사람을 꽂으려는 그런 노력들 때문에 회사가 망가지는 케이스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최대 주주여서 그 회사의 이익과는 맞지 않게 계속 회사의 이익을 해하면서도 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가 있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네. 하는 공기업들이 아까 네, 말씀드린 이를테면 대표적인 한정 같은 네, 것들이 가스공사.
가스공사나 가스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는 일반 기업들이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떼와서 이거를 도매가로 사온 것보다 소매가로 훨씬 더 싸게 파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계속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KT 사례를 보면 주주들이 이렇게 계속 낙하산이 내려오는 거 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경영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서 계속 끌어내리는 거 이런 것들을 주주들이 안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또 공공성을 지킬 수밖에 없는 곳들인데 왜 애초에 상장을 시켜놔서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좀 공기업들을 막 어떻게든 상장시켜보자 라는 것 때문에 상장을 하긴 했을 텐데 전기요금을 또 시장 논리로 무조건 올릴 수만은 없는 것도 또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애초에 왜 상장을 시켜놔서 이런 사달을 일으켰나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전에 해당하는 그 공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엄연한 그 별도의 기업인데 그리고 일반 주주들도 있는데 왜 자꾸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누르라고 하느냐라고 소송을 해서 정부와 싸움까지 벌이는 이런 일들도 있는 걸 보면 애초에 한전이 왜 상장을 해서 라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런 회사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한전이 뭐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이런 회사 주식을 막 수십조의 적자를 보도록 정부에서 유도해서 주주 이익은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하는 그런 회사 주식을 아무리 좋다고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나마 뭐 한전, 가스공사, 뭐 기업은행 이런 회사들은 정부가 최대 주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금융지주사들은 또 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KB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 같은 금융지주사들은 사실 뭐 이거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진짜 1도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다 아시겠지만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활용해서 고금리로 장사를 한다. 사실 그게 원래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싸게 예금을 받아서 비싼 금리로 대출을 주는 것이 원래 그게 본업인데 그 본업을 너무 열심히 잘해서 이익을 많이 냈다고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이익 내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이거는 뭐 명백히 시장에 개입을 한 것이죠.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뭐 5G 뭐 그 통신요금 너무 비싸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그 통신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한전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 필수적인 기간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전에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그 아연 국사에 불났을 때 몇 맞아요. 년 전에 기억하실 네. 것 같은데 거기 불나니까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결제도 안 되고 예, 소상공인들 뭐 피해가 엄청 났다고 당시에 보도가 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무선망이나 인터넷 없으면 사실 이제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 산업을 관리를 해서 라이센스를 받은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과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KT, LG 플러스 같은 이제 회사들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통신 요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계속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는 것도 사실 비슷한 차원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런 그 사회 필수적인 산업을 관리하는 것하고 이 기업 경영 전반에 간섭하는 거하고는 사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논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여러 번 나타나잖아요. 중간에 계속 국민연금이나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저희 여당에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진짜 맞춘다 듯이 뭐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예, 움직임들이 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한 몇 달 동안의 논란 속에서 결국 대표가 선임되지 않은 채로 파행 상태를 맞이하게 됐고 네. 이상한 측면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KT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그 소액 주주 비율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50% 이상이 예, 소액 주주들이 갖고 있는 예. 주식이다. 근데 이번 논란 속에서 소액 주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됐나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처음 오프닝에서 이게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 주인이 있거든요. 그 KT의 절반이 넘는 소액주주가 주인 아니겠습니까? 정부나 어떤 다른 정치권이 자기네 입맛에 맞게만 회사가 운영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또 주주들이 열심히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그걸 주주 친화에서도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권이고 그 보수 정권의 기본 기조는 시장에 최소한 개입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도 부디 너무 이 소액 주주들의 이 권익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주들은 이익을 지켜줘야 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